예,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실물이 훨씬 낫네요. 네, 화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광일 기자 네. 뉴스쇼 해보세요. 뉴스쇼. 뉴스쇼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아, 이게 어렵죠. 익숙지가 않아서 발음이 버벅댔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오늘 그래도 가장 큰 화제는 여야 그렇습니다. 영수회담. 네, 전국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꽉 막힌 전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찬 대신에 티타임 하기로 했대요. 모두 발언 끝난 뒤에 비공개 회담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 1시간을 더 넘길 수도 있고요. 양측에서 참모가 3명씩 배석할 예정이고요. 끝난 뒤에 각자가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해요. 의제를 딱 정하지 않고 열어놨기 때문에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대화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독대할지 그리고 공동합의문을 내놓을지인데 양쪽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지금으로선 둘 다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독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쉽게 풀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독대할 경우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면 합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본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과연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동 합의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발로 나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뭐 최근에 양쪽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것도 실제로 있을지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꺼내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실무회담에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몇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수준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차 마시고 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우리가 끝나자마자 매섭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도 좀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슈는 역시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요거에 대해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해병대 순직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의정 갈등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 뭐 이런 것들 제안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 민주당 관계자가 하는 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 안 하면 우리 지지층 절반이 날아간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뭐 이름 3글자를 쓰기보다는 좀 완곡하게 돌려서 좀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안 줍니까? 네. 그까지 갔는데. 티타임 한대요. 그래? 네. 시간대가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사이기 때문에 아니 점심시간을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설명을 하기로는 시간을 먼저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점심 저녁 날짜 못 맞춰서 이렇게 차담이 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어요. 대개는 이제 저도 거기 있어 봤으니까 손님이 오면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고 1시간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1시간으로 예상된다라고 양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 두 사람 다 말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표현은 기본 시간 1시간이라 그랬고 애초에 설명을 할 때도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예고를 했어요. 독대는 안 한다고 못을 박은 건 아니죠? 네, 안 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양쪽에서 다양한 루트로 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 만약 이루어지면 깜짝 쇼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좀 반전의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순봉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 좀 알려주세요. 좀 요약해 보면 모든 면에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거는 전국민지원금 25만 원으로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의제 조율하다가 수용을 딱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의제 조율 필요 없이 일단 먼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측 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성과 없는 회담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제 조율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표께서 민생 회복 골든타임까지 고려를 해서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영수회담의 결과로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고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의제 조율을 포기하면서라도
즉 민생회복지원금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명분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거 받아줬으니까 이거 정도는 줘야지.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편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 마약 이런 표현은 이미 윤 대통령이 쓴 바가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걸 어느 정도 입장을 이제 수용하면서 뭐 숙이느냐 마느냐 이런 좀 기로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의제가 없지만 의제가 있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의제 조율 없이 만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의제를 민주당에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소통의 시작이다. 일단 발을 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모션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뭐 다룰 게 굉장히 많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모 언론사가 16개를 1, 2차 실무회동 때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그 오보라고 당에서 입장이 나오기 그 전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뭐 16개 이렇게 세워보진 당연히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뭐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주제가 한 3갈래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채 양명주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채 양명주라는 거는 이제 요약한 줄임말인데, 뭐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사건, 또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채 양명주에서 양명주 뒤에 3개가 김 여사 관련된 거거든요. 즉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김 여사 관련된 의제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김 여사 특검법 거론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갈래가 이제 민생이에요. 민생은 아까 민생지원금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저신용자 대책 요것도 언급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 포함해서 또 전세사기 특별법, 그러니까 이런 거 한 서너 가지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래는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던 안건들, 그 법안들도 다시 한번 다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 양국관리법이나 방송 3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면 10여 개 정도는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안 다룬 건 뭐냐 이제 좀 물어보니까 영수회담 정례화 요거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뭐 먼저 얘기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다뤄는 볼 수 있지만 먼저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의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게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 상황도 한 번만 좀 짚어보면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압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회의 소집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이제 영수회담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곧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 처리를 할 거다.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라. 이런 식의 압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 민주당 그 의원이나 당선인들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뭐 예를 들어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권이다. 윤석열, 이재명의 공동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민주당에 그만큼 많이 권한을 할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즉 엄청나게 많은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수용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전술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 질문 드리면, 두 분이 1시간 가량으로 지금 예정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독대 합니까 안 합니까? 할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용산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1시간을 기본으로 하긴 했지만 두 분이 필요하면 더 따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용산 입장에서도 그림이 이제 소통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용산의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한 번 또 따로, 그러니까 굳이 아주 뭐 깊은 대화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모션은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그림상으로 좋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노리는 쪽과 그리고 양자의 그림을 또 원하는 쪽, 양쪽이 만났으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두 양쪽의 입장을 그냥 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아쉬운 쪽은 대통령 아닌가요? 뭐 해야 될 정책들도 있고 지금 월요 의대 정원 그렇죠. 문제도 네. 있고 해서 급한데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이렇게 잘 협상을 해서 결과를 끌어내고 싶을 테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너무 오만하게 안 비치려면 뭔가 그래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니까 두 분 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그러면 독대에서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럼요. 국민들 잘 보기에도 좋고 대해주죠. 그죠? 다만 네. 주도권을 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세게 나갈 거다라고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오늘 결론이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구인난. 할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전까지 맡을 2달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윤재혁 원내대표가 찾고 있는데요. 중진 당선자로 찾아왔는데 제안받은 사람들이 죄다 고사했대요. 해서 박진 의원 같은 중진 낙선자들까지 제안을 했는데 역시 거절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난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잠시 후 오전 9시 30분부터 당선자 총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구인난의 왜 지금 구인난인지 그 상황 공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따로 들은 얘기 하나는 이달곤 의원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의원이죠? 지금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입니까? 네,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불출마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진급이 아니고 재선급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행안부 장관 출신이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용 비대위 요거 맡기에는 좀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 말씀드린 취재가 맞다면 오늘 총회에서 이 발표까지 있고 추인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달곤 의원으로. 네, 뭐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근데 관리형이잖아요. 그렇죠, 2달 동안. 이번 주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꼭 구하겠다라는 게 그래야 지도부의 되겠죠. 목표예요. 네. 네. 근데 안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가 이제 다루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원내대표를 누구로 할 건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인 모양인데 언론 보도만 보면 이철규 의원이 대세인 것 같은데요. 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어젯밤에 한 당선자한테 했는데 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밖에 아무도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개파색이 좀 였기 때문에 수도권, 비윤 이런 쪽에서 밀었던 카드거든요. 근데 어제 딱 한 줄 멘트를 냈어요.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추경호 의원이 오늘 TK 재선 의원들이랑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해서 뭐 추경호 도전설도 같이 이제 보도로 나왔는데 추경호 의원 본인한테 물었더니 오랜만에 시간 되는 사람들이랑 점심이나 함께 하자. 그래서 부른 거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철규 의원 출마가 윤석열 대통령 뜻으로 읽히고 있고요.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주저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3년 남은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꺾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까지 있기 때문에 양쪽에 껴서 뭘 주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번보다는 내년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대세론 자체는 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한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총선 지고도 도로 친윤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공천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김도 외에도 새로운 주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셋째, 원내 수석부 대표 경험이 없어요. 이철규 의원이. 근데 개원국회는 원구성할 때부터 치열하게 뭐 이렇게 그렇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주로 당직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더 소중하죠. 입법을 다루는 쪽이고 그렇죠. 국회 상황을 컨트롤하는 특히 특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넣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박순봉 기자는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비대위원장 못 구하는 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글쎄, 있다고 보진 네. 않아요. 근데 전반적인 구인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비대위원장 별로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당내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맡고 싶은 사람도 없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냥 관리형이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를 안 두고는 있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당의 쇄신 분위기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구인난이 생기는 거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게 되면은 주류에 마치 이제 합류하는. 근데 지금 주류라는 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주류인데 그 주류 라인이라는 게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좋은 동아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관리형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이게 양당이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한쪽이 압승을 했으니 한쪽은 뭐 참패를 한 건데 그런데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추대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추대,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뭐 찬반 투표를 하긴 하겠지만 추대나 다름없는 박찬대 그 전 최고위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가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간다. 이런 것들도 하나 짚어보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이 이제 안 나오게 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계파 같은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좀 꺼려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 비운계 내지는 비주류에서 평가가 좋은데 이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영남권 의원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영남권 의원들의 좀 특징이 늘 주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류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당내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싸우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을 사실은 뭐 수도권의 의원들도 많이 설득하고 또 부산 의원들도 설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역시 투쟁력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만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도읍 의원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원한다면은 원내대표 임기가 1년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도 3번이나 더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지금 이미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암울한 상태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고 법사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비윤계가 맡아가지고 성과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 친윤계에서 공격을 하면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안 나오는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되는 거는 그 박정훈 당선인, 서울 송파갑 당선인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하는 거 반대고 배현진 의원이 리더감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 좀 시끌시끌해요. 왜냐면은 공천 전에 배현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의 관계가 꽤 좋았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정훈 당선인은 송파 삼남배라고 해가지고 배현진 의원하고 이제 좀 가깝게 묶여 있는 그런 인물인데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 박정훈 당선인이 이철규 의원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친윤 내지는 주류 쪽의 분화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조선일보 기고를 보니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오세훈 시장이 기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제목이 힘든 토끼를 위한 따뜻한 보수를 이런 제목이 딱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직은 막 시끄럽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노선 투쟁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따뜻한 보수하면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뭐 비윤계 아니면 뭐 비박계 이런 쪽으로 비주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쪽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배분을 제가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수처에 소환됐는데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광일 기자. 네. 이번 주 초 빠르면 오늘 재소환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4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다 끝내지 못했고요. 오늘 다시 부르는 개념이에요. 유재현 관리관 금요일 날에는 대체로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요 국면에 모두 등장하는 키맨이에요. 이 사건을 3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해병대 수사 외압, 두 번째 기록을 회수하는 단계, 세 번째 재검토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에 다 등장합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조사 보고서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둘째, 기록 회수 당일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심지어는 대통령실이랑도 통화를 한 걸로 드러났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공수처에서 이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요. 다만 이게 통화 내역이지 녹취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요거를 공수처에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 재검토 과정의 실무자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거든요. 네. 이 박경훈도 공수처가 출석 요구한 상태고요. 공수처가 이 두 사람을 조사한 뒤에 김계환 사령관이랑 이종섭 전 장관 요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박순봉 기자 말씀 네. 주시죠. 이 공수처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 좀 여당 내에서도 좀 이제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에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던 날이에요. 영수회담을. 이 얘기는 영수회담 수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수처장을 발표한 거냐 이렇게 보이는 게 뭐 여당 관계자 얘기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수회담 앞두고 공수처장 빨리 임명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안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좀 그렇게 보이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종의 좀 다른 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하는 거고요.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주 뭐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래저래 좀 특검법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은 그럼 부실하게 수사했으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반대로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크게 다 규명된 게 아니라면 조금 더 밝혀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래저래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자는 오동훈 변호사로, 그러니까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로 금요일 날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깨알 같은 정보 제공 고맙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런 건 수사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안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김광일 기자,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